그러면 신문왕 때 이렇게 정치의 역학관계를 뒤집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김음돌 모욕 사건인데 김음돌 모욕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신라 중대 때 왕권 강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 하나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제도라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제도라는 거를 가지고 왕권 강화와 왕권 약화를 우리가 진단해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토지제도라는 걸 가지고 왕권 강하냐 왕권 약하냐를 수험생이 진단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출제위원이. 그러면 우리는 그 출제 유형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제도 수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 토지제도는 원래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경제사에서 배워요. 근데 우리는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니까 학원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경제사에 있는 거 가져오면 되죠 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입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밑에다 포커스라고 쓰시고요. 토지제도의 이해라고 쓰세요. 그리고 1번을 좀 보면 토지제도의 기본 이해? 이게 기본 이해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땅이 있는데 지금은 이 땅을 이해하는 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땅 주인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땅 주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가 땅에서 중요한 게 지금으로 보면 땅에서 중요한 게 이 땅의 용도가 뭐냐 뭐 요 정도. 이게 뭐 근린생활지구냐 아니면 상업지구냐 농업지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땅값의 차이가 나타나니까 그런 용도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국사에서 배우는 땅은 지금 현재의 땅의 개념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개념을 가지고 과거의 땅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현재의 땅의 개념을 다 버려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땅은 어떤 걸 배우는 거냐? 이 땅 안에 세 개의 권한이 있어요. 개념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세 개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개념을 구분을 정확히 해서 이 땅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구분이 명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 이유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해가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땅은 정확히 세 개의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이 땅 하나 안에. 근데 지금 이게 세 개로 나눠놨다고 해서 땅이 나누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이 한 땅 안에서 몇 개의 개념을 봐야 된다는 거야. 세 가지 개념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의 수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조권이라고 할 때 이걸 한자로 풀이해 보면 이게 조거든요. 조. 한자로. 이 조라는 게 뭐냐면 땅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땅에서 걷는 세금을 뭐라고 해요? 조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도 국사 공부하면서 뭐 조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땅세예요. 땅세. 그러면 이 수조권이라는 건 뭐냐면 조를 걷는 권한. 이걸 수조권이라고 해요. 뭐를 걷는 권한? 조를 걷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작권을 알아볼 거예요. 경작권은 농사 짓는 권한인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경작권은 농민에게만 있어요. 그러고 그냥 끝내야 돼요. 이게 왜 이 경작권에 대한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딱 하나인데 언제 나오냐면 다음 주 일요일부터 국사는 보충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일제시대 보충이 들어가요. 시간을 이제 건너떠서 일제시대하고 현대사를 이제 총 9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이렇게 9번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일제시대 현대사를 미리 끝내는 거예요. 7, 8월에. 안 좋아요? 국사가 양이 많아서 특별 보충을 좀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 나는 보충을 들을 수 없다, 일요일에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죠.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또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미 올려져 있는 인터넷 강의가 무료로, 제 강의는 일제시대부터 현대사는 무료로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들어서 같이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일요일에 이제 일제시대 수업을 하는데 일제시대 수업을 하다 보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일제가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토지조사 사업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일본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경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농민들의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토지조사 사업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농민들이 경작권을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개념이. 근데 그때 한번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기억해 놓으면 되냐면, 농민들이 뭐를 가지고 있었다?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 개념이 뭐냐면, 귀족들은, 양반들은 조선시대 때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농사는 누구만 지을 수 있는 거야? 농민만 지을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 농민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요일 보충 공지 드렸어요. 8월 6일부터 쫙 해서 이제 8월 달 내내 일요일에 이제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요일에 나오셔야 됩니다. 일요일에. 그래서 일주일에 그러면 국사 수업이 몇 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4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힘을 아마 내셔야 될 거예요. 이 국사 때문에. 국사 양이 이제 막 일제시대 들어가면 완전 페스티벌 되거든요. 이제 막 독립운동사 막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막 되게 재밌다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과 수조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버리고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보는데, 이 소유권을 가지고 토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자고요.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다 왕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땅은 다 누구 것이다? 왕의 것이다. 이게 원칙이야, 우리나라에. 원칙은 다 왕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왕토 사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칙은 지켜지지 않죠. 그러니까 원칙 아니에요? 원칙이 지켜지면 원칙이야. 이거는 사료 같은 거 보면 어떤 농민들이 토지를 매매하거든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원칙적인 왕토 사상이라면 토지 매매가 불가능해야 돼요. 토지를 매매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니까 토지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왕토 사상에 입각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왕토 사상은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나라 땅은 누구 거야? 왕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념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해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한다. 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민전이라고 불러요. 우리 국사에서 뭐라고 불러요? 민전. 이제 용어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민전 이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사유지. 민전이라고 불러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유지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사유지는 뭐가 가능하냐면 매매, 상속, 증여, 임대 이런 게 가능하죠. 매매, 상속, 증여, 임대 이런 게 이제 가능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실제 이 소유권의 모습으로 국가 전체 땅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모든 땅이 또 민전은 아니겠죠. 실제로 누구 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국가 땅이 있을 수 있죠. 지금도 국유지는 있는 거니까. 지금도 국공유지는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나눠보면 요 정도는 국유지고 요 정도는 민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의 용어로 사용하면 요건 국유지고 이건 사유지인데 이 사유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민전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 국유지는 우리가 이제 공전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전. 그런데 이거를 왜 구분해 놓으셔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구분해 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를 걷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이 또 땅을 구분을 하는데 조라고 하는 건 세금이니까 일단 여기는 세금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조가 징수되는 땅은 어떤 땅만 조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단 구분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국공유지에 세금을 물리진 않겠죠. 정신병자도 아니고 국공유지에다 나라가 세금을 물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세금은 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만 징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를 걷는 건 아닌데 딱 들어봤을 때 조는 누가 걷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걷는 거예요. 왕이. 아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거를 왕토 사상이 관념적인데 이거를 국사에서 왕이 만든 건데 왜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돼. 이게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조를 아주 자연스럽게 거둘 수 있지 이러면. 그러니까 옛날 농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내 민전이면 이게 내 거야. 근데 원래는 왕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이게 내 건데 원래는 어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양의 일정 부분은 누구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 제가 우리 저번에 불교나 천손사상 할 때도 얘기했죠. 삥을 자연스럽게 뜯는 방법. 그게 중요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내는 사람이 씨발 이러고 내지 않고 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원래 지배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삥을 뜯기는 사람이 뜯기는 줄을 모르고 뜯기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이씨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지배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자 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조를 왕이 걷는 건데 그러면 조는 민전에서만 걷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수조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조를 걷는데 조는 어디에서만 걷어요? 민전에서만 걷어요. 자 그럼 볼게요. 수조권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럼 국가가 있고요. 여기 왕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왕토 사상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민전이 있어요. 이건 개인의 사유지죠. 그럼 이 개인의 사유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생산되는 양의 일정 정도는 누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거둘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국사에서는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고요? 조라고 한다고요. 조. 이것도 한자를 보면 되게 웃기게 이게 벼화자 또 차자거든. 이게 벼화. 무슨 화? 벼화. 이건 무슨 차? 벼를 계속 내는 거야. 알겠어? 또 내고. 내라? 그럼 또요? 그리고 또 내고. 이렇게. 내가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을 이렇게 조를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봅시다. 국가는 국가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필요하죠. 왜? 왕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고 업무를 이제 관리들한테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국가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관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리들은 국가에게 이제 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월급을 줘야죠. 공무원한테 일을 해주니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제가 수업을 가르치면서 짜증나는 게 뭐냐면, 기본서에서 보면 이걸 이제 토지제도사를 이 말하고 있는 기본서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의 직역을 수행하고 직역의 반대 급부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념이지,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유식한 게 아니야. 자,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 국가의 직역에 대한 것을 수행하고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뭐 토지를 지급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공무하면 월급 주는 거야. 근데 이 월급을 뭐로 주는 거냐면 땅으로 주는 거야. 국가는 관리한테 뭘 주는 거야? 땅을 주는데, 이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수조권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조를 걷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 조를 걷는 권한을 일정 땅을 정해서 위임시켜 주는 거야, 관리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노량진 1동 걷어, 너는 노량진 2동 걷어, 너는 뭐 서초구고 걷어, 이렇게 해서 주는 거란 말이야, 땅을 관리들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량진 1동에 살고 있는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 조를 내야 되는데, 그 조를 국가에다 안 내고 지정받은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수조권의 시스템이야. 그럼 정리해보면, 이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 민전 중에 일정량의 땅을 이렇게 정해서 국가가, 이거는 국가가 조를 걷지 않고 누구한테 분급해 주는 거야. 관리들한테 분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를 조를 걷겠지, 여기서 10분의 1을. 그리고 또 이상하게 여기 있는 농민들이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면 안 돼. 그렇게 계산하면 큰일 나. 이건 여기서 농사 짓는 애들은 누구한테만 주고, 여기 있는 애들은 왕한테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빗금치지 않은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그러니까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국사에서 공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조권을 누가 갖고 있는 땅이야? 다시 한번, 수조권을 누가 갖고 있는 땅? 선생님, 이것도 공전이라며요. 예. 한자가 다른가요? 아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걸 써준 거야. 사료에서 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전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이 공전이겠지. 왜? 저 공전은 뭐가 없으니까. 그렇지. 저 공전은 조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전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 수조권 공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전이라고 해. 그러면 사전은 누가 조를 걷지 않는 거야. 그렇지, 국가, 왕이 조를 걷지 않는 땅을 사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얼굴 좀 잠깐 봐주세요. 사전 중에는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관리들한테 준 땅을, 관리한테 준 땅이 가장 면적이 많은 거예요. 그럼 관리들 이외에도 국가가 수조권을 위임시켜 주는 경우가 있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절에게도 줘요, 절. 그럼 이 절을 사원전 뭐 이렇게 불러요. 향리들한테 주면 외역전. 이게 다 토지의 이름이 있어요. 나중에 재밌겠죠. 이 토지 이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는지. 그러면 그 중에 관리한테 준 땅만 따로 떼서 뭐라고 부르냐면 과전이라고 해요. 그럼 이 과는 뭐냐면 관리들의 등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관리들한테 월급을 줄 때는 뭐에 따라 주겠어요? 등급에 따라 줄 테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급수에 따라서 월급 받는 거죠. 이거를 과전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사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자, 여기 보세요. 제 이 라운드, 이게 사전이 되고 제 머리통이 과전이 되는 거예요. 사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토지라고 함은 90% 과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전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에서 토지제도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를 배우자는 거예요? 과전을 배우자는 거예요. 과전. 그럼 즉 국가가 관리한테 준 토지가 무엇이냐 이걸 배우자는 거야. 그럼 국가가 관리한테 준 토지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관리한테 준 월급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 월급 9급 공무원부터 1급 공무원 월급 얼마큼 줬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걸 왜 배우느냐? 이것 때문에 정치 역학 관계가 만들어져. 일단 쉽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과전을 왕이 관리들한테 많이 주면 관리들의 힘이 강해지죠. 그렇죠? 그럼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왕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이것 때문에 왕이 관리들한테 월급을 적게 줘버리면 어떤 일이 있냐면 관리들이 월급이 적으니까 농민들 삥을 뜯어요. 그럼 농민들이 죽어. 그러니까 이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딜레마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줘도 문제고 적게 주어도 문제야. 그러니까 적정하게 어떻게 이걸 책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해. 왕은 정치 역학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야. 우리가 이 그래프와 함께.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냈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 조를 가지고 나누는 걸 한번 해보는데,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조를 걷는 권한이 국가에게 있으면 뭐라고 하고? 공전이라고 해요. 이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고, 조를 걷는 권한이 국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사전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덜스 국가죠. 이 사전에 보세요. 이 사전에 과전이 이렇게 포함돼요. 사전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과전이 포함돼요. 자, 우리가 국사에서 알아보는 토지는 뭐만 알아보는 거라고요? 과전만 알아봐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신라 상대 때는 잘 보세요. 신라 상대 때는 어떤 토지를 관리에게 지급하냐면, 국가가 관리에게 과전으로 지급하냐면 노급이라는 토지를 줘요. 무슨 토지를 줘요? 노급을 주는데 여기다 이제 필기하셔야 돼요.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 3번 쓸게요.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노급부터 분석할게요. 노급을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노급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뒤쪽에 읍자가 중요해요. 이 읍이 무슨 읍자냐면 고을읍자죠. 마을을 얘기하는데 한번 써볼게요. 고을읍이고요. 이 녹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 월급을 얘기해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같은 거 보면 내가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뭐 이러면 국가에서 월급 받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녹을 먹을 사람들이지. 응? 공무원 월급을 녹이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이게 특이한 게 그럼 그대로 직역하면 공무원 월급으로 원래는 뭐를 줘야 돼? 민전 중에 일부를 띄워줘야지, 과전으로. 근데 이건 전이 아니고 뭐를 준 거예요? 마을을 준 거야. 그럼 마을을 주는 게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면, 국가가 마을을 상대로 걷는 세금은 전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세, 그러니까 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땅세만 있는 게, 이걸 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라고 배웠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뭐도 징발할 수 있어요? 노동력. 이 지역의 노동력도 국가가 징발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역이라고 해요. 역. 뭐라 한다고요? 이게 뭘 징발하는 거라고요? 노동력 징발이라고요. 근데 이 역은 공부를 하다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잡아와서
막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뭐 다리를 만들거나 성을 쌓거나 이런 데 시키면 이걸 요역, 부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을 시키면 군역이라고도 해요. 16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잡아다가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어떤 관리한테 예를 들어서 노급을 주면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노량진을 주는 거야. 마을을. 그럼 노량진에서 생산되는 양의 10분의 1 조도 걷고 뭐도 거둘 수 있어? 노량진에 살고 있는 16세 이상의 남성들의 노동력도 얘가 거둘 수 있어. 그럼 결국 노량진에 살고 있는 남성들의 노동력을 자기가 마음대로 건다는 것은 노량진에 살고 있는 남성들을 자신이 사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와, 이러면 권력이 저렇게 되는 거야. 진골 귀족들의 파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강한 거지. 그리고 뭐도 거둘 수 있냐면 이건 공납이라는 것도 있어. 사실은 이건 지역의 특산물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노량진 같으면 뭐 컵밥 이런 걸 거둘 수 있는 거야. 걷어서 자기가 막 컵밥, 마요 컵밥 이런 거 막 하루에 2,000개씩 처먹는 거야. 회도 거둘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전이 아니고 뭐를 주면, 이 말 뜻 전이 아니고 읍을 주면 왕권이 약화되는구나. 이게 중요해.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급을 줬기 때문에 이 권력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정치 권력 구조가. 근데 이러고 있는데 신문왕 때 김은돌 모욕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김은돌 모욕 사건이 진골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다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사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신문왕이, 이게 상중인데 문무왕이 죽어서 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일어나니까 신문왕이 열이 확 받았거든. 그리고 김은돌이 신문왕의 장인이야. 자신의 장인어른이라고. 근데 이걸 옛날부터 느낌을 좀 이상하게 갖고 있었거든, 신문왕이.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신문왕이.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느낌대로 되면 그냥 바로 죽지. 이거 두더지 게임 같은 거야. 이러고 있는데 나오는 거죠. 김은돌한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김은돌이 탁 나온 거야. 바로 즉사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신문왕이 이렇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이게 시간 텀이 있긴 한데 잘 보세요. 연극을 잘 보셔야 돼요. 난을 일으켜? 이 새끼들이 이게 지금 장난을, 일로 와. 다 죽여. 관련자들을. 다 죽여버리거든. 그러면서 이제 신문왕이 하는 제스처, 액션이 이거야. 말이, 앞으로 너희들은 노급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김은돌 모욕 사건에 관련이 없는 애들도 더 많겠지. 그렇잖아. 관련 있는 애들보다 관련이 없는 애들이 더 많지 않겠어? 근데 걔네들은 노급이 없어진대. 그럼 또 이게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애들은, 저기 잠깐만요. 아니 저 왜 노급을, 저는 그럼 신문왕이 뭐라고 그랬어? 일로 와 너도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노급이 폐지되는 거는 귀족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폐지될 수 있었느냐. 그게 그런 거야. 그리고 결국 노급이 폐지되면서 정치 권력의 역학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런 게. 결국 김은돌 모욕 사건, 어떻게 보면 김은돌이 엑스맨인 거야. 장인이 한 건 해준 거지. 여기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김은돌 모욕 사건 이후에 관리들에게는 읍을 주지 않고 뭐를 줬겠어요? 수조권만 행사할 수 있는 땅을 줬겠죠. 땅만 주는 거예요. 그거를 관료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관료전이 지급되면 자연스럽게 왕권은 어떻게 되고? 강화되고 진골 귀족의 권한은 약화돼요. 그리고 시간 순서도 잘 보셔야 되는데, 관료전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시간차로 노급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김은돌 모욕 사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신문왕이 계속적으로 노급의 폐단을 얘기를 했겠죠. 한순간에 되진 않아요. 아까 전에 연극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노급의 폐단을 얘기하면서 신진 관리들한테는 뭐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줬다가 뺏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 줄 때부터 뭐만 주는 거야? 관료전을 주는 거야. 이 관료전은 수조권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뭐를 없애겠어요? 노급을 없애는 거야. 그리고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 점차적으로 노급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예요.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이 아니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노급이 지급되면 왕권이 약화되고 관료전이 지급되면 왕권이 강화된다는 걸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야. 그럼 결국 토지 제도가 아니라 정치 역학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출제가 많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쪽으로 와보면 관료전은 뭐만 걷는 거라고요? 이건 수조권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밑에다 추가나 해놓으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밑에다 쓰셔야 돼요. 당구장 표시를 하고 이 밑에다. 이게 이런 토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기가 막힌 토지인데 한자로 쓸게요. 이게 무슨 식자죠? 그러면 이 노급은 해석하면 공무원 월급으로 읍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처먹으세요 마을을 이렇게 되죠. 먹으세요 마을을 이렇게 돼. 아니,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럼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왕족과 공신들한테 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데 왕족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처먹으라고. 왕족과 누구에게? 물론 이제 공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공을 세워야 받긴 하지만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노급이든 시급이든 주어지기만 하면 왕권은 약화되는 거야. 왜? 독자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업 같은 거 보면 보통 쿠데타 일어날 때 이런 애들이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일반 관리가 일으키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사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보세요. 관료전을 지급한 이후 노급을 폐지하고 시급을 제한하였다. 그럼 이게 다 어떤 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왕권 강화야.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하고 시급을 제한했다. 이건 다 왕권을 뭐 하는 거야? 강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성덕왕 때가 되면 무슨 왕? 그럼 제가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 쓰지 마세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도는데 토지제도를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왕과 진골 귀족 사이에 농민과 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정치적 파워게임이야. 그러니까 농민과 토지의 지배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결국 정치 역학관계를 만드는 거라고. 아니 별다른 거 아니야. 이건 다른 선생님들도 다 설명하는 거야. 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야. 내가 유독 설명을 잘할 뿐이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토지제도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토지제도 자체로 인지하지 마시고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가 중요해. 사실 공부라는 게 우리가 그 밤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이걸 탁 깼을 때 그 알맹이를 볼 때 기쁜 거거든. 원래 공부가 그런 거야. 겉으로 이게 표피를 이렇게 보고 이걸 외워서 푸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이걸 탁 깼는데 내가 이 색깔을 봤어. 보라색이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색깔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겉에는 노란색이었거든. 근데 나는 딱 깨서 보라색인 걸 봤어. 그래서 보라라고 했는데 답이 맞았어. 이때가 즐거운 거라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있을 때. 이게 사실은 인문학적 사고거든. 인문학이 이 표피를 깨는 작업이란 말이야. 인문학의 최고봉은 뭐야? 그래서 시야, 시. 그래서 시를 읽는 사람과 시를 읽지 않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야. 시는 뭐를 깨는 작업을 하는 거야? 표피를 깨는 작업이야. 시인들이 형광등이 반짝인다 그러면 그게 형광등이 아니야. 알겠어? 안도현이 얘기하는 연탄재는 연탄재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응? 정우승이 얘기하는 수선화라는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토지제도라는 토지의 표피를 우리가 탁 깼을 때 여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어? 이게 계속된다고. 정치사는 조선시대 되면 조선시대가 들어가면 다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야 이게 재밌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는 순간 점수는 올라가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재밌어야 올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야. 재미가 없는 과목은
아무리 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 그럼 그 재미를 어디서 찾을 거야? 뭐 선생님 뭐 씨발 이런 데서 찾을 거야? 그렇게 찾을 수는 없어. 성인분들이기 때문에. 왜?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라도 찾게 해줄 수 있어, 내가. 근데 성인분들은 그런 식으로 즐거움을 찾지 못해. 앞글자 따서 외우고 잘 외워주고 이런 걸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인문학적 사고를 배울 때 국사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는 거지,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거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게 성덕왕 때, 성덕왕 때 왕의 파워가 이렇게 정점에 이렇게 쫙 올라가. 이게 전성기 때 왕인데,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정전을 줘요. 정점에 다다랐을 때 뭘 줘요? 한자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뭐를 준다? 정전을 주는데, 그럼 이 정전이라는 토지는 뭐냐? 이거는 국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토지예요. 국가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토지라고요? 국가가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럼 무슨 토지냐? 그럼 농민에게 땅을 줬다는 것은 땅에 뭘 줬다는 거예요? 수조권을 줬다는 거예요? 수조권을 줄 수 있나? 농민한테? 네가 조를 거둬라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럼 이 농민에게 준 건 뭐냐면 소유권이야.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니 소유권? 그럼 국가가 땅을 막 나눠줬다는 건가?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극을 한번 보세요. 연극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농민이에요. 제가 농민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민전을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민전을 갖고 있는데 이 농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냐면, 이게 내 땅인데 원래는 왕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생산량의 얼마 일정 부분을 왕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덕왕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성덕왕이 딱 나타났어. 이 농민한테. 농민이 전하 뭐 이랬어. 근데 이제 성덕왕이 야, 뭐 농사 잘 돼? 예, 뭐 전하 덕택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제 성덕왕이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이 땅을 좀 그냥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져갈게. 그랬더니 예? 너무 놀랬어. 땅을 가져간다니까. 예? 왜요? 아니 내 땅이니까. 그게 이 농민이 아니 제 땅인데요? 그 성동왕이 네 땅이야? 예. 이게 씨발 네 땅이야? 아니요. 왕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간다고. 제 건데요. 이게 네 거야? 아니요. 이게 복잡한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근데 성동왕이 이때 이제 이 농민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야, 농민을 철용이라고 합시다. 야, 철용아, 이 새끼 이거 봐봐. 이거는 철용이 네 땅이야. 내가 앞으로 네 땅으로 인정해 줄 거야. 이게 정전이야. 그럼 정전이라는 땅은 뭐냐면 과거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민전을 인정해 준 거야. 국가가 정식적으로. 그걸 정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지급한 게 아니고 과거 가지고 있던 뭐를? 민전을 성동왕이 인정해 준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이 생각이 중요해. 그러면 정전이라는 토지는 어떻게 됐나요? 국가가 농민에게 토지를 준 거야. 인정을 해준 건데, 이게 왜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달아있을 때와 관련돼 있느냐? 이게 패러독스지. 역설이야. 왕토 사상을 실현하고 있는 토지지 이게. 잘 생각해봐. 지금 이 땅은 누구 거라고 했어? 철용이 거라고 했지. 근데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을 누가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원래 이 땅은 누구 거였다는 얘기야? 그거야, 그거. 패러독스. 결국 이건 네 땅이라고 인정해 줌으로 해서 실제 이 원칙적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왕에게 갖고 있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야. 아, 되게 지능적인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장난스럽게 왕의 파워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뭐가 지급된다고 하는 거야. 왜? 뭐를 실현시키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렇게 배워야 알게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정전, 성덕왕, 성덕왕, 정전. 이렇게 외워봤자 정전을 배우는 이유를 모르고 정전을 암기해서 물론 문제는 풀릴 수 있겠지. 왕토사상의 실현. 뭐의 실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골 귀족들은 진골 귀족들 나름대로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시발시발 거리고 있었겠죠. 그럴 거 아니야. 권력도 약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약화되면 항상 언제가 그리워. 잘 나갔을 때가 그립지. 그래서 이제 진골들은 또 여기 모여가지고 맨날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야. 야, 상대 땐 좋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겠어? 노급, 야, 노급 빨 때 얼마나 우리가 좋았니? 왕이 이거 해라. 그러면 지랄 이러고. 지금 우리가 처지가 이게 뭐니? 뭐 이러면서 막 노급을 계속 그리워했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왕권이 약화되면 진골들은 자연스럽게 노급을 부활시키는 거야. 그래서 경덕왕 때 무슨 왕 때요?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된다고. 그리고 노급이 부활되면서 잘 보세요. 노급이 부활되고 나서 해공왕 때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이 교체되고, 왜 반란이 또 일어나는지 알겠죠? 노급을 주어지면 또 뭐가 생겨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왕이 교체되고 신라 하대 때 정치적 역학관계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풀 때 사료를 읽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봐요. 관료전이 지급되고 있어. 그럼 머릿속에서 왕권이 강할 텐데, 이러면 진골 귀족이 약하지. 시기는 신라 중대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노급이 지급되고 있다. 그럼 이거 왕권이 약해. 이거 시기는 신라 상대 아니면 하대겠구나. 뭐 이 정도로 이 시대와 정치 상황을 찾을 수 있으면 토지제도 공부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와보면, 그러면 신라 상대와 하대 때는 잘 보세요. 상대와 하대 때는 진골 귀족의 파워가 강하잖아. 그럼 이때 정치 권력의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상대등이 가지고 있는 거야. 상대등은 진골 귀족의 우두머리야.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상대등이 가지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누가? 그럼 얘도 상대등이야. 그럼 신라 중대 때 정치 파워는 누가 더 강하게 갖고 있느냐? 왕이겠죠. 그럼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집사부고 집사부 장관이 시중이야. 그러니까 신라 중대 때는 상대등보다 누구의 힘이 더 강한 거야? 시중의 힘이 당연히 강한 거야. 정치 역학관계에 있어서. 그럼 이때는 중시라고 해. 이걸 시중을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러니까 신라 상대 때는 시중보다 누구의 힘이 더 강하고, 상대등의 힘이, 원래 중시라고 하는 게 맞아요. 상대등의 힘이 강하고, 신라 중대 때는 상대등보다 누구의 힘이 더 강하고, 중시의 힘이 더 강하고, 신라 하대 때는 시중보다 누구의 힘이 더 강해지고 상대등의 힘이 더 강해진다. 이게 정치 역학관계 변화야. 그럼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다 뭘 넣어도 돼? 시중을 넣어도 똑같지. 그리고 여기에다 뭘 넣어도 돼? 상대등을 넣어도 똑같아지는 거야. 매핑은. 그리고 또 하나 봐요. 왕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오바돼서, 왕의 입장에서 진골 귀족을 견제하려고 정적으로 손을 잡았던 세력이 있어. 그 사람들이 육두품이야. 그럼 육두품의 권력 구조는 왕과 같이 피고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면 왕과 손을 잡았던 육두품의 세력이 강화되겠지. 그리고 여기에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 뭐를 넣어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여기다. 그렇지. 여기다 또 육두품을 넣어도 상관없는 거야. 이런 정치 권력 구조는 나중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